네, 안녕하세요. 네, 김선희 교수입니다. 오늘 29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ITQ 자격증 시험, 네, 유형 분석. 지난 시간에는 제1작업 작업하는 걸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 봤었고요.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2작업, 3작업, 4작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난 시간에 제가 드린 요 문제 기억나시죠? 네. 요 문제를 보시면 저희가 여기 제1작업 240점짜리를 여기까지 우리가 완성을 했었어요. 그죠? 여기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조건대로 네, 지정을 해줬고 서식 지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1번부터 7번까지 여기 있는 1번, 2번, 3번, 4번 요 네, 수식을 넣어서 네, 함수를 사용해서 결과를 구했고 그 다음에 7번에서는 조건부 서식을 사용해 가지고 네, 유형 셀 서식 주는 것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작업이고 이제 오늘은 이렇게 뒤에 넘기면 2작업, 3작업, 4작업 요 세 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ITQ 자격증 시험은 지금처럼 보시면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이렇게 4작업까지 작업을 1시간 동안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요 뒤에 보면 이렇게 점수 나와져 있죠. 그래서 요 합산을 하게 되면 500점 만점인데 그 500점 만점에서 250점 이상이면 C등급, 그죠? 그다음에 350점 이상이면 B등급, 450점 이상이면 A등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C등급 이상이면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 맨 처음에 요 만드는 것만 정교하게 만드셔도 네, 240점을 완벽하게 못 맞더라도 200점 가깝게 점수를 맞으시면 벌써 그 200점 정도 점수를 맞고 그 다음에 나머지 조금만 맞아도 300점 이상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거를 잘 모르시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것서부터 유형 분석 강의한 것만 잘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시면 시험 문제 자체가 패턴 유형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유형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패턴만 그대로 익히시면 시험 보시는데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이 작업부터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업 문제를 보게 되면 이 작업은 제1작업에서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 B2 셀에 붙여넣기 하래요. 네. 다시 한번요. 제1작업 시트 B4부터 H12까지 복사해서 제2작업 B2 셀에다가 모두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고급 필터란 얘기예요. 고급 필터를 하는데 고급 필터의 조건은 코드가 B로 시작하면서 그리고 좋아요 누적수가 300 이상인 자료에 얘네들만 과목, 분류, 수강인원, 수강료 데이터만 추출을 하는데 조건은 B14부터 주고 추출하는 결과는 B18에다 주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에다가 표 서식을 주는데 어떤 스타일을 주냐면 스타일 보통 6서식을 지정해서 주라는 얘기고 네, 머리글행 줄무늬행을 적용하라라고 얘기를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패턴 그대로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거 엑셀 요거 기억나시죠? 예, 요거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1작업까지 작업을 했었으니까 2작업 만드셔야 되죠? 그러면 아랫부분에 플러스, 예, 요 플러스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더블 클릭하셔서, 네, 더블 클릭하셔서 제2작업이라고 쓰십니다. 제2작업이라고 쓰시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항상 A열 너비. 1작업에서도 A열 너비는 1로 했었잖아요. 그죠? 요 A열 너비 1로 했었죠. 폭이 좁아요. 네. 2작업도 A열 너비를, A를 찍으시면 됩니다. A. 글씨 A열을 찍으셔야지 A열 전체가 선택이 되죠. 네, 그래서 A열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번 눌러서 열 너비, 열 너비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한 번, 네, 하신 다음에 열 너비 1이니까 1 클릭하시고 입력하시고 확인하고 누르시면 열 너비가 1로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문제 기억나시나요? 여기 뭐라 그랬냐면 1작업에
B4부터 H12까지 복사해서 이 작업 B2에다 붙여넣기 하래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1작업 클릭하시고, 그죠? 1작업 클릭하신 다음에 B4부터, 여기 B4부터 H12까지 이만큼. B4부터 H12는 여기니까 B4부터 H12까지 오른쪽 복사하신 다음에 제2작업 클릭하시고, 이 작업 클릭하시고, 어디에다가 B2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키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여기 글자가 잘린 거는 요 사이에다가 따닥, 그죠? 또 여기 샵으로 나온 거는 요 사이에다가 마우스 놓고 따닥,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왼쪽 키를 끌었다 당겼다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한 거냐면 여기 이만큼 이제 복사를 했죠. 네, 복사 모두 붙여넣기 했더니 고급 필터 하래요. 고급 필터를 하는데 고급 필터 조건이 코드가 B로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좋아요 누적수가 300 이상이래요. 자, 그러면 고급 필터는 조건을 B14에다 주라 그랬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 조건을 B14에다 주고 복사 위치는 B18이라고 나와져 있죠. 네, 그럼 B14에다 클릭한 다음에 아까 조건이 뭐라 그랬냐면 요거 보시면 되죠. 코드가 B로 시작한대요. 코드가 B로 시작해요. 그러면 코드 필드명 요 필드명 코드를 오른쪽 복사 B14에다 클릭하고 오른쪽 붙여넣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좋아요 누적수라 그랬죠. 그러면 좋아요 누적수 클릭하고 오른쪽 복사. 그 다음에 옆에다가 오른쪽 붙여넣기. 네, 이렇게 하면은 코드하고 좋아요 누적수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코드가 뭐라 그랬었냐면 코드는 다시 한번 보면 뭐로 시작해요? B로 시작하고 얘는 총 누적수는 300 이상이래요. 자, B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B가 여기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대문자 써주셔야 되고, 네. 대문자로 B 써주시고 시작한다 그럴 때는 곱하기 넣어주시면 된다 그랬었죠? 네. B 곱하기 한다는 게 B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곱하기하고 B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B로 끝난다는 거. 곱하기 B는 B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B로 시작한다는 건 B 쓰고 곱하기를 뒤에다가. 근데 여기다가 곱하기 B 곱하기 했다. 이거는 B를 포함한다라는 얘기. 그런데 얘는 B로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B하고 곱하기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총 누적수는 300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이상 먼저 부등호부터 써준다 그랬었죠. 부등호부터 반드시 써주십니다. 그래서 이상, 크거나 같다, 이상. 그 다음에 300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크거나 같다, 300 이렇게. 그 다음에 결과를 B18에다가 주는데 여기 보시면 결과를 B18에다 주는데 어떤 결과만 하냐면 B로 시작하면서 300 이상인 자료의 과목, 그 다음에 분류, 수강인원, 그리고 수강료. 여기요. 과목, 분류, 수강인원, 수강료. 그러면 뭐냐면 과목, 컨트롤 키 누르고 분류, 수강인원, 수강료. 다시 한번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나와져 있죠. 여기 얘네들의 과목, 분류, 수강, 인원, 수강료 요것만 그죠? 얘를 한번 그려볼까요? 네, 여기 과목, 분류, 수강, 인원, 그 다음에 수강료 4개만 그죠? 요 4개 필드만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4개만 요 4개만 불러오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과목 컨트롤 키 누르고 과목 선택한 다음에 왼손으로 컨트롤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네, 분류, 수강 인원, 수강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거를 손을 띈 다음에 손을 이제 띄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과목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분류 클릭, 그 다음에 수강 인원 클릭, 수강료 클릭.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왼쪽 손 띄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똑같이 복사. 어디에다 붙여넣기 하냐면
B18. 왜냐하면 아까 복사 위치가 B18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오른쪽 붙여넣기. 이건 똑같죠? 복사. 오른쪽 복사, 오른쪽 붙여넣기. 네, 다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조금 보기 싫어요. 그랬을 때는 키보드 왼쪽 상단에 보면 ESC, Escape라는 키 있어요. 키보드 왼쪽 상단에 Escape 키, ESC 키를 클릭을 하게 되면 네, 물결 모양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급 필터 순서대로 합니다. 고급 필터 하는 방법. 자, 전체 범위 다 잡습니다. 이렇게. 전체 범위 다 잡으시고요. 네, 전체 범위 잡고 데이터,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있을 때 데이터 누르시고 고급, 데이터 고급이 고급 필터, 데이터 고급 누르시고 반드시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십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목록 범위 옆에 얘 있죠. 목록 범위 옆에 있는 얘. 목록 범위 옆에 있는 얘를 범위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그대로 다시 한번 바깥에 있는 전체 범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잡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얘를 그냥 범위 잡은 다음에 다시 처음서부터 전체 범위 다시 잡아요. 그리고 조건 범위 클릭하신 다음에 우리 조건 범위 요거잖아요. 그죠? 요 부분 조건 범위 이렇게 또 범위 잡습니다. 그 다음에 또 클릭하고 복사 위치요. 복사 위치는 과목서부터 수강료까지 범위를 잡습니다. 네, 다시 한번요. 자, 다른 장소 복사하시고 첫 번째 목록 범위 잡으신 다음에 전체 범위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 할 때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조건 범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조건 코드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잡으시고 복사 위치 클릭한 다음에 그대로 바깥에 범위 잡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B로 시작하고 예, 코드가 B로 시작한 애들의 과목, 분류, 수강인원, 수강료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만약에 여기 글씨가 안 보인다 그러면 여기서 따닥, 그 다음에 여기도 따닥 하고 눌러주시면 숫자가 다 나오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과목, 분류, 수강인원, 수강료. 그러면 우리도 과목, 분류, 수강인원, 수강료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범위를 잡고 왜냐면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 표서식을 주는데 결과 셀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채우기 없음을 설정을 한 다음에 채우기 없음을 설정을 하고 표 스타일 보통 6으로 하래요. 표 스타일 보통 6. 자, 그러면 범위 잡고 홈에 가면 여기 이게 채우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채우기 없음으로 하고 채우기 없음 선택하고 범위 잡은 그 상태 그대로 여기 표서식 클릭하신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밑에 형태가 나와요. 이렇게 그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아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표 스타일 보통 6. 그러면 표 서식인데 보통이래요. 표 스타일 주는데 보통이래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가만히 있으면 보통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죠. 표 스타일 보통 1 하고 나오죠. 표 스타일 보통 1.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표 스타일 보통 1로 하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똑같이 범위 잡은 상태에서 여기 가만히 있으니까는 표 스타일 보통 1. 다 이게 표 스타일 보통 1. 2, 3, 4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표 스타일 보통 1이니까 얘로 해줘야 되겠죠. 여기는 뭐로 되어 있냐면은 보통 8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머리글 포함. 왜냐하면 아까 머리글 포함하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이 작업을 완성을 했어요. 그럼 이제 3작업. 3작업에서는 피벗 테이블을 완성을 하래요. 피벗 테이블을 완성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제 3작업 시트에다가 이런 조건에 의해서 피벗 테이블 완성을 하래요. 자,
여러분들은 문제를 항상 보면서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거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작업에서 하라 그랬어요. 1작업에서. 그죠? 1작업에서 작업을 하라 그랬는데, 일단은 3작업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죠? 그럼 2작업 만들었으니까 플러스 누르시고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한 다음에 제3작업이라고 쓰셔야 해요. 제3작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똑같이 AR너비 클릭하시고 AR너비는 몽땅 다 1로 주셔야 돼요. 열너비를 1. 아까 하던 거랑 똑같이 열너비 1. 확인 이렇게.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제3작업에 하는데 어디부터 했냐 여기 지금 AR럽이 우리 조그맣게 주는 거 1로 줬죠 얘는. 근데 결과가 어디서부터 찍혔냐면 여기 지금 여기부터 이렇게 찍혔죠 그죠 여기 그 얘가 어디냐면 B2예요 그죠 시작하는 부분이 B2죠 네, 시작하는 부분이 B2이기 때문에 자 마우스 포인트를 B2에다 클릭하십니다 마우스 포인트를 B2에다 클릭을 하시고 네 삽입 자, 삽입 들어갑니다. 자, 마우스 포인트를 B2에다 클릭하시고, 네, 삽입.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삽입, 피벗 테이블. 맨 앞에 있죠? 그런 다음에 깜빡이고 있어요. 뭐라고 깜빡이냐면 표 안에 있는 범위를 지정해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잠깐 볼까요? 여기 보시면 1작업 시트를 사용하라 그랬거든요. 1작업 시트를 사용하라 그랬었죠. 그래서 범위 깜빡일 때 그냥 그대로 1작업 클릭하세요. 그냥 1작업 깜빡 있을 때 그냥 그대로 마우스 1작업 클릭하세요. 1작업 클릭하신 다음에 클릭하신 다음에 전체 범위 잡으시는 거예요. 코드서부터 이렇게. 근데 전체 범위 이 밑에는 안 잡고 여기까지만. 이거 아니고 여기까지만. 밑에 두 줄은 아니에요. 이만큼이 전체 범위예요. 네, 이렇게 잡으시고 네, 다 되셨어요. 벌써. 그런 다음에 범위를 잡았던 요게 범위 잡은 게 자동으로 들어갔죠? 네. 그런 다음에 확인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피벗 테이블이라는 것은 이런 1작업 있는 데이터들을 요약해 줄 때 사용하는 게 피벗 테이블이라 그랬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잘 보시면 돼요. 자, 문제를 보시는데 여기 보시면 좋아요 누적수하고 분류 별 과목의 개수.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요걸 잠깐 지운 다음에 좀 깨끗이 해볼게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자, 어느 게 행이고 어느 게 열인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항상 이쪽에 나와 있는 얘가 행이에요. 얘를 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행이라고 그럽니다. 글씨가 조금 이상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네, 얘를 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얘를 뭐라 그러냐면 열이라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얘를 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얘를 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개수 평균 나와져 있는 얘 있죠. 개수하고 평균하고 나와져 있는 얘. 얘는 그러니까는 계산식이잖아요. 계산을 그냥 시그마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행이고 뭐가 열이고 그다음에 계산이 뭔지. 근데 계산에는 과목이라는 걸 가져왔고 수강 인원이라는 걸 가져왔어요. 그죠? 이걸 그대로 끌고만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끌고 오겠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행이 좋아요 누적이라 했으니까 이 좋아요 누적을 여기 있는 거 제 마우스 보이시죠? 네, 좋아요 가로 안에다 누적수를 왼쪽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행으로 끌고 옵니다. 왼쪽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행으로 끌고 오세요. 자, 끌고 왔어요. 그 다음에 열을 뭐라 그랬냐면 분류라 그랬죠. 열이 분류라 그랬어요. 그러면 분류 열을 또 열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끌고 오시면 돼요. 자기가 알아서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과목하고 수강 인원이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과목하고 수강 인원이라는 거 요거 제가 요게 계산이라 했잖아요. 요게 그죠? 요게 시그마라 그랬었죠. 요게 시그마인데 잘 보시면 과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강 인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목하고 수강 인원 과목을 시그마에다 끌고 오시는 거예요. 왼쪽 키 누르고 끌고 오시면 됩니다. 왼쪽 키 누르고 그 다음에 수강 인원을 또 그러니까 수강 인원이 이렇게 수강 인원 이렇게 끌고 오십니다. 제가 행을 잘못 끌고 왔네요. 좋아요로 끌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그죠?
좋아요를 끌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벌써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어, 얘는 과목 앞에는 개수고 수강 인원 앞에는 평균이에요. 그죠? 여기 수강 인원 앞에 평균이죠. 과목 앞에는 개수, 수강 인원 앞에는 평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거 볼까요? 우리가 한 거 보면은 과목 앞에 개수는 맞았어요. 그런데 수강 인원 앞에는 뭐로 돼 있죠? 합계로 돼 있죠. 여기도 합계로 돼 있죠. 그런데 아까 뭐로 돼 있어야 돼요? 평균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으로 고쳐주기 위해서는 수강 인원 옆에 있는 드롭다운 단추 요거 삼각형 드롭다운 단추를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네, 이렇게 왼쪽 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왼쪽 키 클릭하게 되면 값필드 설정 값필드 설정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평균 보이죠? 평균 바로 보입니다. 네, 평균을 클릭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평균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잘 됐죠? 그런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해주는 게 마우스를 아무데나 자, 아무데나 놓으시고 아무데나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키 누르셔서 제일 처음에 해주는 게 뭐냐면 피벗 테이블 옵션 가실 거예요. 피벗 테이블 옵션을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첫 번째 선택해 주는 게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가운데 맞춤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주는 일이 뭐냐면 빈 셀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빈 셀에다가는 뭐를 표시하냐면 문제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빈 셀에다가는 곱하기 2개. 그 다음에 행총합을 지우래요. 빈 셀은 곱하기 2개 행총합 지우래요. 자, 그걸 해볼게요. 그러면 빈 셀에다가는 곱하기 2개. 그러면 여기서 지금 깜빡깜빡 네모 부분에 있는 마우스 클릭을 해주면 깜빡이죠. 그럴 때 거기다 곱하기 2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행총합계 지우라고 그랬으니까 요약 및 필터. 요약이 합계를 나타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요약 및 필터를 클릭하시고 행총합계를 해제. 이렇게 돼 있는 걸 해제. 왜냐하면 문제에서 행총합계를 제거하라 그랬으니까, 지우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삭제하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이제 또 어느 정도 또 가까워졌어요. 답이랑.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얘는 좋아요, 분류하고 나와져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나와져 있죠? 우리는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이에요. 여기가 분명히 이름이 뭐로 나와져야 되냐면 좋아요, 누적수, 그 다음에 여기는 분류라고 나와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얘가 디자인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 또한 아무데나 마우스 클릭하시고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돼요. 바깥만 아니시면 돼요. 안에다 클릭하시고 바깥 클릭하면 오른쪽에 있는 것도 없어지죠. 피벗 테이블 안에 클릭하신 다음에 위 상단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 분석 옆에 디자인, 피벗 테이블 분석 옆에 디자인을 클릭하고 왼쪽으로 쭉 앞에 오시면 여기 보고서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네, 보고서 레이아웃을 클릭을 해주시면 테이블 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테이블 형식 클릭해 볼게요. 그랬더니 어때요? 좋아요하고 분류로 나오죠? 다시 한번요. 보고서 레이아웃 압축으로 하니까 행 레이블, 영 레이블. 그런데 다시 눌러서 테이블 하니까 좋아요, 분류하고 나왔습니다. 네, 되셨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됐나고 봤더니 뭐가 있냐면 여기 2번에 보면 좋아요를 그룹화하고 분류를 정렬하래요. 요 문제를 해줘야 돼요. 좋아요를 그룹화하고, 그러니까 그룹화를 지정을 해야 되고, 분류를 정렬을 하래요. 자, 그럼 그룹하는 것부터 할게요. 좋아요를 그룹을 하는데, 요게 지금 그룹이 된 거예요. 그룹한 걸 잘 봤더니, 맨 처음에 시작하는 수는 201로 시작했고, 그죠? 맨 처음에 시작하는 수는 201로 시작했고, 맨 마지막 숫자는 500으로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200일이 301로 됐고 301이 401로 됐으니까 몇씩 증가했죠? 100씩 증가했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맨 처음에는 201로 시작했고 맨 마지막은 500이에요. 그죠? 맨 마지막은 500인데 200일이 300일, 300일이 400일이 됐으니까 증가는 100씩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좋아요를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좋아요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좋아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그룹.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값은 201, 그 다음에 끝 값은 500, 그 다음에 단위가 증가치 예를 지고 100씩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201, 500, 그 다음에 100씩 증가했습니다. 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분류를 정렬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분류를 정렬을 하래요. 그런데 정렬을 하려고 봤더니 한식이 먼저 나오고 음료가 제일 뒤로 나왔다라는 것은 내림차순 하란 얘기예요. 분류를. 자, 무슨 얘기냐면 분류를 클릭하고 오른쪽 키 눌러서 정렬. 아까 그룹도 오른쪽 키 눌렀죠? 네, 정렬한 다음에 내림차순. 정렬한 다음에 내림차순 해주시면 한식, 제과제빵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다 되셨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자, 여기 보시면, 얘네는 왼쪽 정렬로 돼 있고, 그죠? 나머지 애들은 가운데 정렬로 돼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얘네는 왼쪽 정렬 되어 있으니까 홈에 가서 왼쪽 정렬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얘네들은 가운데 정렬 해주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 좀 해주고, 이렇게. 그죠? 근데 봤더니, 가운데 정렬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여기 지금 숫자가 오른쪽으로 붙었네요. 그죠? 그러면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에요.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숫자를 오른쪽 정렬해 주신 다음에 누구만, 얘네들은 가운데 정렬이었거든요. 얘네들만.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범위 잡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만 가운데 정렬해 주면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되셨나요? 근데 만약에 값이라는 글자가 없어져야 된다. 이건 뭐냐면 저희는 값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얘는 값이라는 글씨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값을 클릭하신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면 글씨가 지워지잖아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칸 뜨는 거. 그런 다음에 누르고 엔터 해주시면 없어집니다. 다시 한번요. 자, 이렇게 값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냥 스페이스바만 눌러주시면 돼요. 스페이스바는 칸 띄는 거 키보드에서. 그래서 엔터 해주시면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사작업. 네, 사작업은 그래프. 100점짜리예요. 되게 점수가 높아요. 자, 그래프는 뭐라 그랬냐면 1작업 시트를 이용하래요.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하래요. 사작업을 맨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1작업 시트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작업 시트에서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걸 가지고 차트를 만들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봤더니 얘하고, 그죠? 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수강료하고 수강 인원 가지고 차트를 만들었어요. 네. 다시 한번요. 뭐 가지고 만들었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때 봤더니 디자인 케이크, 건강 쿠키, 혼합 요리, 쌀 베이킹, 매일 반찬 얘하고 그 다음에 수강료하고 수강 인원 가지고 차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이거 가지고 차트를 만들 거야 라는 의미로 1작업에서 얘네만 선택을 해 주셔야 해요. 얘네만 선택을. 자, 그러면 선택하러 가겠습니다. 네. 자, 선택을 하러 가는데 1작업에서 하라 그랬었어요. 그죠? 1작업에서 하라 그랬죠? 네. 그럼 반드시 1작업 선택을 하시고요. 1작업 선택을 하시고 아까 디자인 케이크, 건강 쿠키 뭐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걸 순서대로 선택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디자인 케이크의 필드명 있죠. 그 다음에 수강료 필드명, 그 다음에 수강 인원의 필드명도 같이 잡아 주셔야 해요. 필드명을 안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차트를 할 때는 반드시 필드명부터 잡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아까 요거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네. 얘가 디자인 케이크 건강 쿠키. 얘가 어디에 있는 애냐면은 과목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과목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과목에 있는 아이들을 범위를 잡습니다. 자, 과목 클릭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러 개를 선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셀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키 누르십니다. 맨 처음에는 과목은 그냥 왼쪽 키 누르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컨트롤 키 누르신 다음에 차트에 나와져 있는 거 디자인 케이크 선택, 건강 쿠키 선택, 혼합 요리 선택, 쌀 베이킹 선택, 홈 샌드위치 선택, 매일 반찬 선택.
아까 본 거 그대로 순서대로. 그런 다음에 컨트롤 키 손 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수강 인원. 수강 인원 선택. 수강 인원 선택하는데 얘 선택하는 거랑 똑같은 거. 디자인 케이크에 해당하는 수강 인원. 건강 쿠키에 해당하는 수강 인원. 혼합 요리 수강 인원. 쌀 베이킹 수강 인원. 홈 샌드위치 수강 인원. 매일 반찬 수강 인원. 그 다음에 또 수강료가 있었어요. 그러면 또 수강료 클릭하고 디자인 케이크에 관련된 수강료, 건강 쿠키, 혼합 요리, 쌀 베이킹, 홈 샌드위치, 매일 반찬, 범위. 이제 범위 다 잡았으니까 이제 왼손 컨트롤 키 누른 거 그때 손 띄고 이제 삽입. 위에 가시면 삽입. 왜 삽입이냐면 차트를 삽입할 거니까. 차트를 삽입할 거거든요. 그러면 삽입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문제에 보시면 맨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로 하래요.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 그렇기 때문에 자, 범위 잡은 상태에서 여기 가만히 있으면은 여기 이게 세로막대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단추를 이렇게 누르면 2차원 세로막대인데 가만히 있으면 묶은 세로막대라고 나와요. 그죠? 묶은 세로막대. 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묶은 세로막대 선택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미 또 차트가 나와 있어요. 그죠? 차트가 나와 있는데 자, 문제에서 봤더니 데이터 범위 제일 작업 사용했고요. 그런데 3번이 중요해요. 위치를 새 시트로 이동하고 이름을 제4작업이라고 하래요. 위치를 새 시트로 이동하고 이름을 제4작업으로. 그러면 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잘 보시면 이렇게 위에 잘 보시면 차트 이동. 차트 이동 있죠. 차트 이동을 하는데 자 다시 한번요. 해제하면 안 나와요. 선택해야지만 나옵니다. 차트를 클릭해야지만 요게 나와요. 그래서 차트 이동 누르시고 그 다음에 새 시트 선택하라 그랬었고 새 시트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새 시트 이름에다가 뭐라 그랬냐면 제4작업이라고 쓰라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자, 그게 어디 있었냐면 요 문제에 여기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이라고 시트 이름 바꾸라 그랬었죠. 네, 그래서 새 시트 선택하고 제4작업이라고 누른 다음에 확인 단추를 누르시면 이제 기본이 다 됐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시면 우리 3번까지 했잖아요. 그랬더니 4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차트 디자인 도구를 레이아웃 3 스타일 1로 하래요. 레이아웃 3 스타일 1 그러면 자, 얘를 선택한 다음에 차트 스타일 나오죠. 차트 스타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가만히 있으면 스타일 1이라고 되어 있었죠. 스타일 1. 그 다음에 레이아웃. 여기 레이아웃 나오죠. 레이아웃은 1, 2, 3. 그죠? 레이아웃 3. 그 다음에 스타일은 1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스타일 1. 그랬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게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는 거죠. 자, 레이아웃 3, 스타일 1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4번까지 다 한 거예요. 4번까지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5번에서는 영역 서식인데 차트 영역하고 그림 영역이 있대요. 그러면 차트 영역에서는 글꼴을 굴림 11포인트, 채우기는 질감 파란 박엽지로 하고 그림 영역에서는 채우기 흰색 배경으로 하래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가만히 있으면 차트 영역, 여기 가만히 있으면 그림 영역. 다시요. 여기다 가만히 있으면 차트 영역, 가만히 있으면 그림 영역. 그러면 먼저 차트 영역부터 차트 영역이라는 글씨가 이렇게 보여 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단추 한 번, 마우스 오른쪽 단추 한 번, 네, 오른쪽 단추 한 번 누른 다음에 글꼴 아랫부분에 글꼴 있죠? 네, 글꼴을 누르는데 뭐라 그랬냐면 글꼴을 굴림으로 하라 그랬어요. 굴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쭉 누르셔서 굴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크기 11포인트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크기를 11로 잡고 확인을 누르면 글꼴이 굴림 11포인트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오른쪽에 누른 다음에
요번에는 뭐라 그랬냐면 채우기를, 여기 채우기 나오죠. 채우기 옆에 단추를 누르면 질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채우기를 질감 파란 박엽줄을 하라 했어요. 그죠?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여기 보시면, 네. 채우기 효과인데 질감 파란 박엽줄을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또 오른쪽에 누르는데 채우기인데 여기다 클릭하셔서 네. 질감인데 파란 박엽질 가만히 있으면 파란 박엽질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했어요. 차트 영역. 그런 다음에 또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요 밑에 보면 요번에는 그림 영역에 채우기를 흰색 배경 1 그림 영역 여기다 가만히 있으면 그림 영역 나오죠. 그림 영역.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눌러서 채우기를 하는데, 그죠? 채우기를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여기 가만히 있으면은 흰색 배경 1. 그러면은 여기 지금 아까 그대로 나와져 있는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흰색 배경 1이죠? 네. 그래서 똑같이 오른쪽에 눌러서 채우기 하는데, 여기 가만히 있으면은 흰색 배경 1.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라는 얘기죠. 네, 다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문제 다시 한번 더 가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5번까지 다 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다 했어요. 예, 여기까지 다 하고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6번 제목 서식. 제목을 입력하고 그 제목은 굴림, 굵게 20, 채우기는 흰색 배경 1, 테두리 주래요. 자, 그러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제목, 차트 제목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 클릭하신 다음에 차트 제목에다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차트 보시고 제가 제빵 한 칸 띄고 그다음에 한식 한 칸 띄고 수강 한 칸 띄고 현황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얘를 오른쪽 키 누르게 되면 네, 오른쪽 키 누르게 되면 차트 제목 서식이 나오죠. 차트 제목 서식. 그러니까 무조건 엑셀에서는 오른쪽 키 우클릭을 해주시면 뭔가 서식이 나오면 이제 뭐가 풀려요. 자, 그럼 차트 제목 서식도 있고 글꼴도 있으니까 바로 글꼴부터 할까요? 네. 글꼴 지정한 다음에 굴림인데 아까 몇 포인트라 그랬냐면 20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굴림 20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굵게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글꼴 스타일을 클릭하신 다음에 굵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굴림 20 굵게 됐어요. 그다음에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요번에는 뭐라 그랬냐면 채우기 흰색 그럼 여기 채우기 나와 있죠. 채우기를 해주는데 흰색 배경 1이래요. 이렇게 똑같이 흰색 배경 1로 해주고 테두리 하래요. 그러면 테두리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테두리랑 윤곽선은 똑같은 얘기예요. 테두리 윤곽선 외곽선 윤곽선 테두리 다 똑같은 얘기예요. 테두리 윤곽선 외곽선 그래서 얘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정색으로 테두리 줄게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테두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어디까지 한 거죠? 네, 문제를 보시면 네, 6번까지 또 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7번. 7번을 하는데 수강 인원을 그저 수강 인원을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 얘만 표시 이렇게 꺾은 선 돼 있잖아요. 표식 있는 꺾은 선으로 하고 걔를 보조축으로 하래요. 자, 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누구를 지금 수강 인원을 내 수강 인원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파란색이 안 보여요. 그죠? 그러면 여기 아랫부분에 있는 얘가 뭐라 그러냐면 범례예요. 얘가 범례. 범례. 그 다음에 얘는 X축, 얘는 Y축, 얘는 X축, Y축, 얘는 범례. 그럼 범례에서 수강 인원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수강 인원, 수강 인원만. 다시 한번요. 범례를 한번 클릭한 다음에 수강 인원 클릭해주면 수강 인원만 선택이 돼요. 네, 수강 인원만 선택이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오른쪽 키 누른 다음에, 계열 서식. 얘네들 데이터 계열이라 그래요. 얘네들 막대 모양 되어 있는 애들 얘네들 데이터 계열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수강 인원의 계열 서식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를 뭐로 하라 그랬죠? 보조축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보조축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바로 보여요. 오른쪽 키만 눌러주면 오른쪽 키 누르고 자 수강 인원 선택하고 오른쪽 키만 누르고 계열 서식 들어가면 자동으로 보조축 보이기 때문에 보조축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보조축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생겨요. 그죠? 숫자가 생기고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파란색이 이게 수강 인원이고 수강료가 주황색이니까 이니까 파란색 다시 한번 파란색을 선택 다시 한번 파란색 선택하고 오른쪽 키 누른 다음에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꺾은 선으로 하라 그랬냐면 수강 인원을 꺾은 선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강 인원의 차트 종류가 묶은 세로로 되어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하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 여기 표식이 있는 꺾은 선 나오죠? 여기 표식이 있는 꺾은 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주면 어때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 되고 확인해주면 이제 얘가 꺾은 선이 다 되었습니다. 자, 모양 다 됐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또 문제 잠깐 볼게요. 그러면 이제 또 7번 했는데 7번에서 요거 눈금선 스타일을 뭐로 해요? 파선. 그 다음에 이 계열 여기 있는 요 모양을 무슨 모양으로 하냐면 마른 모인데 크기를 10으로 하래요. 그 다음에 또 레이블 값. 요 레이블 값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55라고 써 있는 게 레이블 값이에요. 55라고 써 있는 게. 자, 복잡한 듯 하나 뭐냐면 그죠? 얘가 수강 인원이에요. 얘를 클릭한 다음에 얘를 오른쪽 키 눌러서 지금 계열 서식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나와요. 원래 했던 거랑 똑같이 나오긴 합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클릭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뭐가 달라져요. 그죠? 계열 옵션 나와져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유형 같은 게 나와요. 그죠? 끝에 있는 유형도 나오고요. 끝 모양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네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 보면은 또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런데 여기서 이 모양을 가지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양. 그죠? 이 모양을 가지고. 그래서 이 모양을 가지고 하려면 여기다가 오른쪽 키 누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데이터 요소 서식이라는 게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서식을 누르게 되면 또 여기에 따라서 모양이 또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하신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얘는 그냥 선택하신 다음에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 모양 선 표식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표식. 자, 그러면은 여기서 표식 옵션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표식 옵션 나오죠? 자, 요거 누른 다음에 표식 옵션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 누르고 얘 표식을 누르고 표식 옵션을 이렇게 누르면 형식 아까 마름모 모양으로 하래요. 근데 여기 지금 마름모가 제공이 되지 않네요. 그죠? 그러면 기본 제공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본 제공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그럼 마름모꼴을 하는데 크기는 뭐로 하라 했었죠? 10으로 하라 했으니까 10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모양이 이렇게 마름모로 10으로 바뀌었어요. 되셨죠? 그런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기 숫자 요거 55로 되어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여기 지금 낙설해서 56으로 되어 있는 애. 이 56으로 되어 있는 애가 누구의 56이냐면 혼합요리의 수강 인원이에요. 혼합요리의 수강 인원의 레이블 값. 다시 한번요. 뭐냐면 얘는 레이블인데 누구의 레이블이냐면은 혼합요리의 레이블이에요. 누구의 레이블? 수강 인원. 자, 그래서 여기 한 다음에 그러면 수강 인원의 혼합요리. 그건 쭉 혼합요리 여기 있고 혼합요리에 있는 걸 위로 쭉 따라가면 얘가 지금 이 꼭지점이 혼합요리에 해당하는 수강 인원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했더니 얘네들이 다 선택이 됐네요. 그죠? 그러면 한 번 더 클릭하면 얘만 선택돼요. 다시 한번요. 요게 마름모를 탁 하고 누르면 다 선택이 되는데 그 중에서 수강 인원만 탁 하고 클릭하시면 얘만 선택됩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오른쪽 키 눌러서 아까 레이블 값이라고 했으니까 레이블 값은 레이블 추가.
클릭 하시면 56 다 나왔어요. 다 되셨어요, 이제. 그죠? 다 됐고, 아까 요 눈금선, 오른쪽 키 눌러서 눈금선 서식. 다시 한번요. 눈금선 얘 눌러도 되고, 얘 눌러도 되고, 오른쪽 키 누르면 눈금선 서식. 눈금선 서식 들어갔더니, 지금 뭐라 그랬냐면, 선 종류. 자, 선 종류. 여기 지금은 선 종류 나오잖아요. 대시 종류인데,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파선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파선을 선택하게 되면 이게 파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다 되셨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해준다면 뭐만 해주시면 되냐면 다 됐고 여기 얘가 수강 인원 가로 열고 단위명이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얘는 두 줄로 되어 있어요. 요것만 한 줄로 해주시면 돼요. 그죠? 요것만 한 줄로. 그러면 오른쪽 키 눌러서 데이터 선택, 수강 인원 선택한 다음에 편집. 수강 인원 선택한 다음에 편집. 다시 한번요. 오른쪽 키 눌러서 데이터 선택. 오른쪽 키 눌러서 데이터 선택. 그 다음에 수강 인원 선택한 다음에 편집. 편집 눌러서 여기에다가 써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아까 한 줄로 뭐라 그랬냐면 수강 인원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죠? 단위 콜론 명까지 가로 닫고 써주시고 확인 한 번 더 확인하고 눌러주시면 어때요? 이렇게 다 되셨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4작업이 1, 2, 3작업 뒤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4작업 왼쪽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4작업 왼쪽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3작업 뒤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탁 하고 놓으시면 자 4작업으로 와 있죠?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 하시고 어떻게 해요? 여 위에 있는 저장키를 한 번 더 누르시면 완성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은 다른 게 다 잘 모르겠다 그러실 때는 지금 1작업부터 4작업까지가 엑셀의 전체적인 걸 다 훑어볼 수 있게끔 해주는 실사례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28주랑 오늘 29주차 한 수업만 두 개만 잘 확인을 하시고 그것만 아셔도, 예, 그것만 아셔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을 만약에 보게 되면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릴 말씀은 여태까지 했던 거 너무 어렵다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28주랑 29주차만 열심히 몇 번을 반복해서 그것만 정확하게 습득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네, 활용도도 높으실 거고, 그 다음에 시험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